바르셀로나의 11월은 차갑고 습했다. 고딕 지구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던 소피아 마르티네스는 무거운 피아노 가방을 어깨에 메고 한숨을 내쉬었다. 28살의 그녀에게 꿈은 이미 사치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또 다른 거절이군. 소피아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쓸쓸히 웃었다. 바르셀로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부피아니스트 오디션 결과였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소피아는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에 재능을 보였던 그녀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스페인 왕립음악원에서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교수들은 모두 그녀의 미래를 장담했다. 리사이트를 열고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언젠가는 국제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클래식 음악계는 생각보다 훨씬 좁고 경쟁이 치열했다. 재능 있는 연주자들은 넘쳐났지만 그들을 받아줄 자리는 턱없이 부족했다. 소피아는 졸업 후 3년 동안 수십 번의 오디션을 봤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설상가상으로 6개월 전 아버지가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다. 수술비와 치료비로 가족의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어머니는 청소일을 늘렸고 소피아는 꿈을 접고 현실과 타협해야 했다. 소피아, 오늘 손님이 많아. 일찍 와줄 수 있겠니? 레스토랑 사장 카를로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네, 곧 갈게요. 소피아는 답했다. 라 보헤미아는 바르셀로나 구시가지에 위치한 작은 레스토랑이었다. 소피아는 이곳에서 저녁 식사 시간에 피아노 반주를 맡고 있었다. 월 700유로라는 적은 수입이었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소중한 생계 수단이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소피아는 구석진 곳에 놓인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을 가볍게 두드려 보니 여전히 몇 개의 키가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소피아는 익숙한 레퍼토리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클래식의 유명한 선율들을 대중적으로 편곡한 곡들이었다. 때로는 스페인의 전통음악이나 라틴 팝도 연주했다. 연주하는 동안 소피아의 마음은 복잡했다. 음악원에서 배운 것들, 바흐의 인벤션, 쇼팽의 발라드,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다. 손님들은 식사와 대화에 집중할 뿐 그녀의 연주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음악이 단순한 배경이 되어버렸구나. 소피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소피아는 아버지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약물 치료로 인해 많이 수척해진 아버지가 깊게 잠들어 있었다. 소피아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 한구석에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온 디지털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헤드폰을 끼고 건반에 손을 올렸다. 슈만의 꿈의 정경 중 트로이메라이가 흘러나왔다. 이 곡을 연주할 때면 항상 어린 시절의 꿈들이 떠올랐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주하는 자신의 모습, 청중들의 박수갈채,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벅찬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소피아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치료비를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음악에 대한 열정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창밖으로 바르셀로나의 야경이 보였다.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조명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미완성인 채로 수백 년째 건설되고 있는 그 성당처럼 소피아의 꿈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소피아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음악에 대한 갈망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곧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2월의 첫째 주 바르셀로나에는
이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라 보헤미아 레스토랑도 예외는 아니었다. 벽면에는 크리스마스 조명이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작은 캔들이 놓여 있었다. 소피아는 평소보다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캐럴들을 준비해왔다. 스페인 전통 크리스마스 노래인 베나키 파스토르시토부터 국제적으로 사랑받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저녁 8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소피아의 시선을 끈 것은 한 아시아인 부부였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들은 조용히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고 있었다. 소피아는 가벼운 캐럴 연주로 저녁을 시작했다. 사일런트 나이트의 아름다운 선율이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시아인 부부가 계속 그녀의 연주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다른 손님들과 달리 음식보다는 피아노 연주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연주 중간 휴식 시간에 그 부부 중 여성이 소피아에게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 노래도 연주할 수 있으신가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물었다. 소피아는 잠시 당황했다. 죄송하지만 한국 음악은 잘 모르는데요. 혹시 어떤 곡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아리랑이라는 곡을 아시나요?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입니다. 아, 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소피아의 얼굴이 밝아졌다. 멜로디는 알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편곡해서 연주해도 될까요? 부부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피아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리랑의 기본 선율을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이 곡을 스페인의 감성과 어우러뜨릴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리고 천천히 건반에 손을 올렸다. 첫 번째 주제가 나왔을 때 소피아는 아리랑의 원래 선율에 플라멩코 특유의 리듬감을 더했다. 마치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부르는 애절한 노래처럼 들렸다. 두 번째 변주에서는 바로크 시대의 대위법적 기법을 사용해 선율에 깊이를 더했다. 마지막 부분에서 소피아는 원래의 한국적 선율로 돌아가면서도 스페인 음악 특유의 열정적인 클라이막스를 만들어냈다. 동양의 애잔함과 서양의 역동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연주였다. 연주가 끝나자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한국인 부부가 가장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다. 정말 놀라워요. 한국인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나라 노래를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해 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남성도 깊이 감동한 표정이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김민준이고 이쪽은 제 아내 이수진입니다. 바르셀로나에 여행 왔다가 우연히 이곳에 들어왔는데 이런 선물을 받게 되다니. 소피아는 인사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김민준 부부는 결혼 25주년을 맞아 유럽 여행을 온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민준은 한국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혹시 한국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수진이 물었다. 사실 잘 모르는데. 오늘 아리랑을 연주하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소피아가 솔직하게 답했다. 김민주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다. 저희 한국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퓨전 장르들이 흥미로웠다. 며칠 후 소피아는 바르셀로나 한국문화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한국 영화 올드보이와 기생충을 관람했고 한국 현대음악 콘서트도 참관했다. 특히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연주와 가야금 연주자 지영이의 퓨전 음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런 음악도 있구나. 소피아는 감탄했다. 한국문화원에서 제공하는 기초 한국어 강좌에도 등록했다. 일주일에 2번 레스토랑 일이 없는 오후 시간을 이용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소피아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재미에 빠져들었다. 한국어 강사인 박선영 씨는 소피아의 학습 의욕에 놀라워했다. 정말 빠르게 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 음악에 관심이 생겼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그곳의 음악을 배워보고 싶어서요. 그날부터 소피아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레스토랑에서 연주할 때도 가끔 아리랑이나 한국의 다른 전통 선율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편곡해서 연주했다.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더욱 기뻐했다. 어느 날 밤 소피아는 한국 음악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국 전쟁 이후 페어에서 시작해 현재의 K-팝까지 한국 음악의 발전사는 그 자체로 드라마였다. 특히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한국 음악가들의 시도가 인상적이었다. 나도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 소피아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스페인의 플라멩코나 카탈루냐의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이미 많이 시도되었지만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음악을 융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그날 밤 소피아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피고 있었다. 물론 아직은 막연한 관심에 불과했지만 이 작은 호기심이 곧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2월의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쌀쌀했다. 소피아는 한국문화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더욱 열심히 들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공부한 결과 이제 간단한 일상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악기에 대해 배워볼까요? 박선영 강사가 화면 너머에서 말했다. 가야금, 거문고, 해금. 소피아는 각각의 악기 소리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가야금에 애잔하면서도 우아한 선율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수업이 끝난 후 소피아는 한국 전통음악과 피아노를 접목한 작품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유튜브에서 발견한 몇몇 연주자들의 작품은 정말 놀라웠다. 서양의 피아노 기법과 동양의 선율이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여보세요, 소피아 씨인가요? 저는 한국에서 연락드리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소피아는 깜짝 놀랐다. 한국어로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다. 김민준 씨가 소피아 씨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아리랑을 정말 아름답게 연주한다고 하시더군요. 이현우는 서울에서 음악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듀서였다. 그는 김민준과 오래된 친구 사이였고 바르셀로나에서의 경험담을 들은 후 소피아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혹시 한국에서 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운영하는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강사를 찾고 있거든요. 소피아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제안이었다. 조건을 말씀드리면 월급은 현재 받고 계신 것의 약 3배 정도가 될 것 같고 숙소도 제공됩니다. 물론 한국어를 더 배우셔야 하겠지만 음악은 언어를 초월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날 밤 소피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국행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었다. 현재 수입의 3배라면 아버지의 치료비는 물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언어도 제대로 모르는 낯선 나라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정기 검진 결과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것이다.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의사에게 물었다. 보험 적용을 받아도 약 1만 5천 유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피아는 절망적인 기분이었다. 현재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그 순간 이현우의 제안이 다시 떠올랐다. 그날 밤
소피아는 가족회의를 제안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소피아는 한국에서 온 제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처음에 부모님은 크게 놀랐다. 한국이라 너무 멀지 않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소피아야, 이것은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구나. 내가 원하는 음악을 계속할 수 있으면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잖니. 하지만 아버지 수술은 어떻게 해요? 제가 없으면. 걱정하지 마라. 수술비는 어떻게든 마련해보자. 너는 내 꿈을 포기하지 말고. 어머니도 결국 동의했다. 처음에는 반대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 내가 행복해했으면 좋겠어. 며칠 후 소피아는 이현우에게 연락을 했다.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언제쯤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3월 중순쯤 어떠세요? 그때까지 비자 준비와 한국어 공부를 더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날부터 소피아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레스토랑 일을 계속하면서도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다. 한국 음악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한국문화원의 박선영 강사는 소피아의 결정을 크게 응원해 주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시길 바라요. 출발 일주일 전 소피아는 라 보헤미아에서 마지막 연주를 했다. 그날은 특별히 아리랑으로 연주를 마무리했다. 처음 한국인 부부를 만났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고마웠어, 소피아. 내 연주 덕분에 이곳이 더 특별한 곳이 되었어. 사장 카를로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마지막 밤 소피아는 바르셀로나의 야경을 바라보며 긴 시간 생각에 잠겼다. 28년을 살아온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그녀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 준비를 했다. 3월 15일 오후 6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소피아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된 것이다. 공항의 웅장함과 체계적인 시설에 먼저 놀랐고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을 보며 새삼 자신이 정말 다른 나라에 왔다는 실감이 났다. 소피아 씨. 출구에서 이현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온화한 인상의 소유자였다. 옆에는 3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이 함께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말 만나서 반가워요. 소피아가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다. 우와,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네요. 이쪽은 저희 학원 원장님이신 정지연 씨입니다. 정지연은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주는 여성이었다. 소피아 씨,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소피아는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모습, 네온사인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교통 상황. 모든 것이 바르셀로나와는 완전히 달랐다. 서울이 어때요? 이현우가 물었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큰 도시일 줄 몰랐어요. 소피아가 감탄하며 답했다. 해가 지면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불빛들, 남산타워의 화려한 조명. 소피아는 말문이 막혔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소피아가 탄성을 질렀다. 숙소는 강남구에 위치한 원룸 오피스텔이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고 무엇보다 작은 디지털 피아노가 준비되어 있어서 소피아는 크게 감동했다. 이현우 씨가 특별히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연습하시라고요. 정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그날 밤 소피아는 시차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헤드폰을 끼고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다. 바르셀로나에서 즐겨 연주하던 곡들이 이상하게도 다르게 들렸다.
아마도 새로운 환경 때문일 것이다. 다음 날 오전 정지현과 함께 학원에 처음 방문했다. 하모니 음악학원은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 3층에 위치해 있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다. 여기서 주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클래식 피아노를 가르쳐요. 소피아 씨는 중급반부터 고급반까지 맡아주시면 됩니다. 정지연이 설명했다. 학원을 둘러보던 중 소피아는 한 연습실에서 나오는 피아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완벽한 기교로 쇼팽의 에뛰드를 연주하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고 기계적으로 들렸다. 우리 딸 혜인이에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죠. 정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연습실 문이 열리며 단정한 교복 차림의 소녀가 나왔다. 정혜인은 어머니를 닮아 우아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표정이 무척 차가워 보였다. 혜인아, 인사해. 새로 오신 소피아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혜인의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안녕, 혜인. 방금 연주 정말 잘 들었어. 기교가 훌륭하네. 소피아가 밝게 말했다. 하지만 혜인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감사합니다. 짧게 답한 후 그녀는 가방을 들고 학원을 나갔다. 혜인이가 좀 예민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지연이 미안해하며 말했다. 오후에는 이현우와 함께 한국의 음악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은 음악교육이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경쟁 위주이고 기술적인 면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피아 씨의 유럽식 교육 방식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소피아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중학교 3학년 학생 3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 레슨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스페인에서 온 소피아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즐겁게 음악을 배워봐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피아를 바라봤다. 하지만 곧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은 모두 완벽한 연주에만 집중했고 음악적 표현이나 감정 전달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좀 더 부드럽게 연주해볼까? 마치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소피아가 제안했지만 아이들은 그저 정확한 박자와 음정에만 신경 쓸 뿐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소피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분명 아이들의 기술적 수준은 높았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이나 감정적 표현은 부족해 보였다. 그 다음 주 정혜인과의 첫 개인 레슨이 있었다. 혜인은 리스트의 라 campanel라를 연주했다.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벽했지만 소피아는 무언가 아쉬움을 느꼈다. 혜인아, 정말 잘 연주했어. 하지만 이 곡에 담긴 이야기를 생각해 본 적 있어? 이야기요? 혜인이 무표정하게 물었다. 라 campanel라는 작은 종이라는 뜻이야.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곡을 리스트가 피아노로 편곡한 건데 교회의 종소리를 형상화한 거예요. 그 종소리가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싶었을까? 혜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런 건 콩쿠르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실수 없이 연주하는 게 더 중요하죠. 콩쿠르도 중요하지만 음악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기술은 그것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고. 혜인은 소피아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다. 레슨이 끝난 후 소피아는 정지현과 대화를 나누었다. 혜인이가 너무 경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즐기지 못하고 있어요. 정지현은 한숨을 쉬었다.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현실이 그래요. 좋은 대학에 가려면 콩쿠르에서 수상해야 하고 그러려면 완벽한 연주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음악가가 되려면 소피아 씨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당장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날 밤 소피아는 자신의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했다. 한국의 음악 교육 시스템과 자신이 추구하는 교육 철학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컸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아이들에게도 음악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싶었다. 며칠 후 소피아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수업 시간에 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가져와서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만든 것이다. 여러분이 평소에 듣는 음악을 클래식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요. 한 학생이 BTS의 스프링데이를 가져왔다. 소피아는 그 곡의 멜로디를 피아노로 편곡해서 연주해 보였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우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한 학생이 감탄했다.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소피아는 희망을 품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소피아는 학원에서 새로운 동료를 만나게 되었다. 바이올린 강사로 새로 들어온 강도윤이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바이올린 강사 강도윤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소피아보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피아노 강사 소피아입니다. 스페인에서 왔어요. 와, 스페인이라니. 플라멩코의 나라죠? 음악적으로 정말 풍부한 문화를 가진 곳인데. 한국은 어떠세요? 도윤의 자연스럽고 친근한 태도에 소피아는 금세 호감을 느꼈다. 다른 한국 사람들과 달리 그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했다. 점심시간에 함께 학원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도윤 씨는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소피아가 물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는데 사실 처음엔 제가 원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시키셔서요. 도윤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중학교 때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처음 합주를 해봤는데 그때 진짜 음악의 매력을 느꼈어요. 혼자 연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동이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처음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을 때의 그 전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음악에 대한 공통된 열정을 발견하며 대화에 몰입했다. 그런데 한국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어떠세요? 도윤이 물었다. 소피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기술적으로는 정말 뛰어나요. 하지만 음악을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모든 게 콩쿠르와 입시를 위한 수단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도윤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워낙 경쟁적이다 보니까 음악도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음악가가 되려면 기술뿐만 아니라 감성도 중요한데. 정말 그래요.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인데 왜 그냥 기계적인 연주만 추구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날부터 소피아와 도윤은 자주 만나 음악 교육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도윤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고 졸업 후 잠시 독일에서 유학한 경험도 있었다. 독일에서 배운 게 정말 많아요. 거기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음악적 해석과 개성을 더 중시하더라고요. 같은 곡도 연주자마다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는 걸 장려했어요. 유럽은 그런 면에서 자유로운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도윤은 소피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혹시 함께 앙상블 수업을 해볼까요? 피아노와 바이올린 듀오로요. 아이들에게 협연의 즐거움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소피아는 기꺼이 동의했다. 그들은 정지연 원장에게 제안서를 올렸고 한 달간의 시범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앙상블 클래스를 개설하게 되었다. 첫 번째 앙상블 수업에는 중급반 학생 5명이 참여했다. 그 중에는 정혜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늘은 바흐의 더블 콘체르토 중 일부를 함께 연주해 볼 거예요. 소피아 선생님이 피아노로, 제가 바이올린으로 함께 연주하면서 여러분도 각자의 파트를 맡아서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혼자 연주할 때와는 다른 재미를 발견한 것이다. 특히 혜인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춰가며 연주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음악적 소통의 즐거움을 경험했다.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재밌어요. 평소 무표정하던 혜인이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다. 수업이 끝난 후
소피아와 도윤은 뿌듯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정말 보람있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소피아가 감동하며 말했다. 소피아 씨 덕분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음악을 가르쳐 주시니까 아이들도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 주말, 도윤은 소피아를 서울 시내 구경에 초대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2달인데 아직 제대로 서울을 못 봤죠?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인사동이었다. 전통 찻집과 한지, 공예품 가게들이 늘어선 거리를 걸으며 소피아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다. 이 거리는 정말 특별해요.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에 이런 전통적인 공간이 있다니. 도윤은 소피아를 한 전통 찻집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는 가야금 연주가 있었다. 가야금의 애잔한 선율을 들으며 소피아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 소리, 정말 마음을 울려요. 피아노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네요. 한국 전통음악의 특징 중 하나가 한이라는 감정이에요. 슬픔이지만 그 안에 희망도 담겨 있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죠. 소피아는 도윤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음악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며칠 후 소피아는 첫 월급을 받았다. 바르셀로나에서 받던 것의 정확히 3배였다. 그날 저녁 그녀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부모님께 송금을 보냈다. 소피아야, 이렇게 많은 돈을.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영상통화 너머로 들려왔다. 아버지 수술비에 보태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청소일 그만 줄이셔도 돼요. 화면 너머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딸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소피아는 한국에 온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이라는 좋은 동료와 친구를 만났다는 것이 큰 행운이었다. 학원에서의 수업도 점차 안정되어 갔다. 소피아만의 교육 방식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혜인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여전히 기술적으로 완벽했지만 이제는 그 연주에 감정이 담기기 시작했다. 혜인이 연주가 정말 달라졌어요. 정지연 원장이 소피아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집에서도 예전보다 밝아졌다고 해요. 소피아는 뿌듯함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추구하던 음악 교육이었다. 기술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진정한 의미의 음악 교육.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5월의 서울은 따뜻한 봄 기운으로 가득했다. 소피아는 이제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 한국어 실력도 일상 대화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늘었고 학원에서의 수업도 안정궤도에 올랐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이 소피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소피아 씨, 내일 북촌 한옥마을 가볼까요? 한국의 전통 건축물도 보고 주변에 작은 갤러리들도 많이 있어요. 좋아요. 한옥을 실제로 보고 싶었어요. 일요일 아침 2사람은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났다. 현대적인 서울 시내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기와 지붕이 아름답게 늘어선 전통 가옥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바르셀로나의 고딕 지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소피아가 감탄하며 말했다. 각 한옥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 동네는 조선시대부터 귀족들이 살던 곳이었거든요. 2사람은 천천히 골목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도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소피아는 스페인의 문화와 비교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한 작은 갤러리에 들어갔을 때, 소피아는 현대적으로 해석된 한국화에 깊이 빠져들었다. 이 그림, 음악 같아요. 소피아가 한 작품 앞에서 중얼거렸다. 음악 같다고요? 네, 이 붓터치들이 마치 선율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색감들은 화음 같고요. 도윤은 소피아의 독특한 시각에 감탄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미술과 음악을 연결해서 보다니.
점심시간에는 인근의 전통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소피아는 이제 젓가락질도 제법 능숙해졌다.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매웠는데 이제는 없으면 서운할 정도예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다. 한국 음식에 완전히 적응했네요. 다음에는 더 다양한 한국 요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후에는 남산으로 향했다.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소피아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정말 거대한 도시네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렇게 큰 도시의 일부라니. 신기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도윤이 물었다. 두려웠어요, 솔직히.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게.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도윤 씨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요. 도윤도 미소를 지었다. 저도 소피아 씨를 만나서 정말 좋아요. 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소피아를 홍대 근처의 작은 라이브 클럽으로 데려갔다. 여기서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재즈, 인디, 심지어 국악 퓨전까지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날 공연은 국악기와 서양 악기를 융합한 크로스오버 음악이었다. 가야금과 피아노, 검은고와 첼로가 어우러지는 연주를 들으며 소피아는 큰 영감을 받았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다른 문화의 악기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저도 언젠가 이런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올린으로요. 공연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클럽 앞 벤치에 앉아 밤늦게까지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윤 씨는 왜 음악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음악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을 텐데.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음악이 제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음악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오늘 소피아 씨와 함께 공연을 보면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저도 똑같아요. 음악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도윤의 제안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학원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기로 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초대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었다. 클래식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음악, 스페인 음악, 그리고 퓨전 음악까지 다양하게 준비해봐요. 소피아가 제안했다. 연주회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음악적 취향과 철학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하는 마음도 통했다. 연주회 당일 학원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첫 번째 곡은 바흐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였다. 완벽한 호흡으로 연주하는 두 사람을 보며 청중들은 감탄했다. 두 번째로는 소피아가 준비한 스페인의 전통 선율을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편곡한 곡이었다. 정열적이면서도 애절한 멜로디가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지막으로는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편곡한 곡으로 마무리했다. 소피아는 피아노로 한국 전통의 선율을 연주하면서도 서양의 화성을 더했고 도윤은 바이올린으로 원곡의 애잔함을 극대화했다. 연주가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특히 정혜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다. 선생님들 연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언젠가 이렇게 연주하고 싶어요. 혜인이 연주회 후 소피아에게 말했다. 그날 밤 소피아와 도윤은 학원 근처 카페에서 연주회의 여운을 나누었다.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만족해 하셨고, 특히 혜인이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소피아가 말했다. 소피아 씨 덕분이에요. 저 혼자서는 이런 기획을 생각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팀워크가 정말 좋았어요. 6월이 되면서 소피아는 한국 문화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주말마다 도윤과 함께 서울의 다양한 곳들을 탐방했다. 창덕궁에서 조선시대의 우아한 건축미에 감탄하고 동대문에서
한국의 현대적 역동성을 체험했다. 특히 한복 체험은 소피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인사동의 한복대여점에서 연분홍 저고리와 하얀 치마를 입은 소피아는 마치 조선시대 공주가 된 것 같았다. 정말 아름다워요. 한복이 이렇게 우아한 옷인지 몰랐어요. 소피아가 거울을 보며 감탄했다. 소피아 씨에게 정말 잘 어울려요. 한국 사람 같아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으며 소피아는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궁궐의 웅장한 건축물들과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전통 의상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 한복판에 수백 년 된 궁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치는 것들이 많아요. 소피아 씨와 함께 다니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7월이 되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피아의 한국 생활은 점점 더 풍성해졌다. 학원에서의 수업도 더욱 창의적으로 발전했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특히 혜인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냉랭했던 그녀가 이제는 소피아를 진심으로 따르고 있었다. 선생님, 저 스페인어도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스페인에 가서 플라멩코도 배워보고 싶고요. 혜인이 어느 날 레슨 후에 말했다. 정말? 그럼 기초적인 스페인어부터 가르쳐 줄게. 홀러. 이게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야. 안녕. 혜인이 따라하며 웃었다. 소피아는 혜인에게 스페인 음악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플라멩코의 열정적인 리듬감, 안달루시아 지방의 애절한 선율, 그리고 스페인 클래식 작곡가들의 독특한 화성 감각까지.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스페인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치 그 나라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혜인이 말했다. 한편 소피아와 도윤의 관계도 점점 특별해졌다. 처음에는 동료이자 친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고 있었다. 어느 여름 저녁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야경을 바라보던 중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소피아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소피아 씨를 만나면서 인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요. 한국에 와서 도윤 씨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음악적인 동료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소피아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소피아는 잠시 놀랐지만 사실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도윤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한강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조용히 축하했다. 이제 정말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된 것 같아요. 소피아가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저는 소피아 씨의 한국 가족이 되는 건가요? 그래요. 가장 소중한 가족이요. 여름이 깊어갈수록 소피아의 한국 생활은 더욱 안정되고 행복해졌다. 일에서는 학생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고, 사랑에서는 도윤이라는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을 통해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다. 8월 어느 날, 소피아는 부모님과의 영상통화에서 근황을 전했다. 정말 행복해 보인다, 딸아.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아버지.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수술도 잘 되셨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너 덕분이야. 내가 보내준 돈으로 좋은 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었어. 그런데 소피아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그 도윤이라는 청년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소피아는 얼굴이 빨개지며 웃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언젠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날 밤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던 바르셀로나에서의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새로운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다. 9월이 되면서 한국의 가을이 시작되었다.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안정된 것 같았다. 학원에서의 수업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도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다. 소피아 씨, 도윤 씨,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요? 정지연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사무실로 불렀다.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정지연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학원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이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임대료와 운영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소피아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마 연말까지는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사무실을 나온 후, 소피아와 도윤은 말없이 학원 로비에 앉아 있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두 사람 모두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하죠?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소피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도윤이 소피아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도윤의 원룸에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사실 저도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게 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뭔가요? 우리만의 음악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기존의 딱딱한 음악학원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간으로요.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클래식 교육은 물론이고 퓨전 음악, 작곡, 심지어 음악 치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피아 씨의 스페인 문화와 제 한국 문화를 접목한 독특한 커리큘럼도 만들고요. 와, 정말 멋져요. 하지만 초기 자금은 어떻게 하죠? 그게 문제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일단 작은 규모로 시작해볼까 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정지연 원장이 두 사람을 다시 불렀다. 소피아 씨, 도윤 씨의 이야기를 혜인이에게서 들었어요. 새로운 음악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다고요? 아, 네, 그런 계획이 있긴 하지만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정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학원은 문을 닫게 되었지만 두 분의 교육 방식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혜인이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정말요? 소피아가 놀라며 물었다. 네. 제가 초기 투자금을 대겠어요. 그 대신 저도 파트너로 참여하고 싶어요. 경영 쪽은 제가 맡고 교육은 두 분이 책임지는 식으로요. 도윤과 소피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예상치 못한 기회였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도윤이 말했다. 이미 다 생각해 봤어요. 혜인이가 두 분 덕분에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교육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음악 스튜디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름은 바르셀로나 앤드 서울 뮤직 스튜디오로 정했다. 이름이 정말 의미 있네요. 두 도시, 두 문화가 만나는 곳이라는 뜻이죠. 정지연이 만족스러워했다. 위치는 마포구의 한 건물 2층으로 정했다. 홍대와 가까워서 젊고 창의적인 분위기에 적합했고 교통도 편리했다. 10월 한 달간은 스튜디오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인테리어는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으로 했고 방음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연습실 5개와 큰 강의실 하나 그리고 작은 공연장도 만들었다. 소피아는 스페인 문화를 상징하는 소품들로 한쪽 벽을 장식했다. 플라멩코 기타, 스페인 타일,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풍경 사진들까지. 도윤은 한국 전통 악기들과 한지로 만든 조명을 설치했다. 정말 독특한 공간이 되었네요.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감탄하며 말했다. 11월 초 드디어 바르셀로나 앤드 서울 뮤직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다. 개원식에는 하모니 음악학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곳에서는 음악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소피아가 개원식 인사말에서 말했다. 첫 달은 기존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특별히 스페인 마이너스 한국 퓨전 음악 클래스와 감성 중심의 클래식 교육이 화제가 되었다. 여기서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배워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음악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 학부모가 온라인 리뷰에 남겼다. 특히 헤이는 스튜디오의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되었다. 예전에 차갑고 기계적인 연주에서 벗어나 감정이 풍부한 연주를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작곡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 스페인 선율과 한국 전통 음악을 섞은 곡을 작곡해보고 있어요. 혜인이 어느 날 소피아에게 자신의 작품을 들려주었다. 와, 정말 훌륭해. 이런 창의적인 시도를 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12월이 되자 스튜디오는 완전히 안정궤도에 올랐다. 학생 수도 늘어났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음대생들도 있었고 취미로 음악을 배우려는 직장인들도 있었다. 무엇보다 소피아는 자신이 진정 원하던 음악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꼈다. 기술과 감성의 조화, 다양한 문화의 융합,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도윤 씨,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소피아가 말했다. 맞아요. 위기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꿈을 실현해가고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첫 해를 돌아보았다. 절망적이었던 바르셀로나에서의 상황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자신만의 음악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위치까지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이라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내년에는 더 큰 꿈을 실현해보자. 소피아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새해가 밝았다. 2024년 소피아에게는 한국에서의 두 번째 해가 시작되는 해였다. 바르셀로나 앤드 서울 뮤직 스튜디오는 개원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서울 서쪽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음악 교육기관이 되었다. 1월부터 새로운 학생들이 물밀듯이 몰려왔다. 특히 소피아의 감성 클래식 수업과 도윤과 함께하는 크로스 컬처, 앙상블 클래스는 대기자 명단이 길게 늘어서 있을 정도였다. 선생님, 제 딸도 여기서 배우고 싶다는데 언제쯤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학부모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성공에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기존 학생들이 각종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시작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3월에 열린 서울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혜인이 고등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다.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음악적 표현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청혜인 학생의 연주는 완벽한 기교와 깊은 감성이 조화를 이룬 수준 높은 연주였다는 심사평이 나왔다.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혜인이 상장을 들고 스튜디오로 뛰어왔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뻐했다. 정말 자랑스러워, 혜인아. 내가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취야. 혜인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눈에 띄는 발전을 보였다. 중학생 김민서는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입상했고, 초등학생 박준호는 어린이 작곡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우리 스튜디오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지연이 어느 날 소피아와 도윤에게 말했다. 모두 연주할 때 표정이 밝아요. 음악을 진정으로 즐기고 있다는 게 보여요. 4월에는 더 큰 기회가 찾아왔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다문화 음악교육 우수기관 선정 소식이었다. 축하드립니다. 바르셀로나 앤드 서울 뮤직 스튜디오가 올해의 다문화 음악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 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세 사람은 기뻐했다. 이것은 정말 큰 인정이에요. 우리의 교육 철학이 사회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정지연이 감격하며 말했다. 시상식에서 소피아는 대표로 수상 소감을 발표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제가 한국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한국의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이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음악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렵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2024 서울 국제음악 페스티벌에 스튜디오가 초청받은 것이다. 정말요? 예술의 전당에서? 소피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페스티벌 기획자가 직접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설명했다. 올해 페스티벌의 주제가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입니다. 귀하의 스튜디오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죠. 특별히 소피아 선생님과 도윤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하는 공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5월부터는 페스티벌 준비로 바쁜 나날이 시작되었다. 소피아는 스페인의 플라멩코 리듬과 한국의 장단을 융합한 새로운 작품을 작곡했다. 도윤은 바이올린과 가야금이 어우러지는 편곡을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의 협연이었다. 혜인을 비롯한 고급반 학생 5명이 무대에 함께 오르기로 했다. 여러분, 이번 공연은 우리 스튜디오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무대예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소피아가 연습 시간에 학생들에게 말했다. 연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놀라운 발전을 보였다. 단순히 개별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앙상블로 호흡을 맞춰가는 모습이었다. 특히 혜인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피아노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혜인아,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소피아가 개인 연습 후에 말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기계처럼 연주하고 있었을 거예요. 6월 15일, 드디어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이 열렸다. 2,000석 규모의 대형홀이 가득 찼다. 소피아는 무대에 서기 전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다. 준비되셨나요? 도윤이 소피아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보여줄 시간이에요. 공연은 소피아의 피아노 독주로 시작되었다. 바르셀로나에서 처음 연주했던 그 아리랑이었지만 이번에는 한국에서의 1년 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든 깊이 있는 연주였다. 스페인의 열정과 한국의 정서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선율이 홀 전체를 감쌌다. 두 번째는 도윤과의 듀오였다. 새로 작곡한 서울에서 바르셀로나까지라는 곡으로 두 도시의 다른 풍경과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바이올린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피아노의 역동적인 반주가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클라이맥스는 학생들과의 협연이었다. 혜인의 피아노를 중심으로 다른 4명의 학생들이 각각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를 연주했다. 곡목은 하나된 세계먼도 UNIDO라는 제목으로 소피아가 직접 작곡한 곡이었다. 이 곡은 각 나라의 전통 선율들이 하나씩 등장해서 점차 하나로 어우러지는 구조였다. 스페인의 플라멩코, 한국의 아리랑, 그리고 각국의 민요들이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하나의 거대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음악에 몰입했다. 무대 위의 5 학생들은 완전히 음악과 하나가 되어 연주하고 있었다. 특히 혜인의 연주는 전혀 다른 차원에 도달해 있었다. 기술적 완벽함은 물론이고 음악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고 있었다. 마지막 화음이 울려 퍼지고 잠시간의 정적이 흐른 후 홀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터져나왔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감동을 표현했다. 브라보, 브라보.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커튼콜에서 소피아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바르셀로나에서 절망적이었던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공연이 끝난 후 로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축하해 주었다. 음악평론가, 다른 음악 교육자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정말 감동적인 공연이었습니다. 이런 음악 교육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해요. 한 음악 평론가가 말했다. 다음 날 신문에는 공연에 대한 찬사가 가득했다. 바르셀로나 앤드 서울 뮤직 스튜디오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문화 간 소통의 아름다운 사례였다. 소피아 마르티네스와 강도윤의 지도 아래 성장한 학생들은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깊은 음악적 감성을 보여주었다. 공연의 성공은 스튜디오에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쏟아졌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7월에는 KBS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요청이 들어왔다. 음악으로 연결되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소피아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와서 새로운 음악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고 싶어요. 촬영은 한 달간 진행되었다. 소피아의 일상적인 수업 모습부터 학생들과의 교감, 도윤과의 협력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족과의 영상통화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다. 특히 혜인과의 인터뷰는 감동적이었다. 소피아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음악을 그냥 잘 연주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음악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8월에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주입식, 경쟁 위주의 음악 교육에서 벗어나 진정한 음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9월에는 교육부에서 혁신적 음악 교육 모델로 선정되어 전국의 음악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할 수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소피아가 워크숍 준비를 하며 말했다. 워크숍에는 전국에서 100여 명의 음악 교육자들이 참석했다. 소피아는 감성 중심의 음악 교육에 대해, 도윤은 다문화 음악 융합 교육에 대해 강의했다. 음악 교육의 목표는 완벽한 연주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것입니다. 소피아의 강의는 큰 호응을 얻었다. 10월에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다. 혜인이 전국 고등학생 음악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스튜디오의 교육 철학이 최고 수준에서도 통용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저를 진정한 음악가로 만들어주셔서요. 혜인이 트로피를 들고 소피아를 껴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혜인아. 내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야. 나는 단지 내가 가진 재능을 발견하도록 도와준 것뿐이야.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두 번째 해를 정리했다. 작은 음악학원 강사로 시작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혁신적 음악 교육자가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도윤 씨,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소피아가 연말 스튜디오 정리를 하며 물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음악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우리 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소피아는 도윤의 의미심장한 말에 미소를 지었다. 음악적 성공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행복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다.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소피아에게는 한국에서의 세 번째 해이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었다. 1월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바르셀로나에서 날아왔다. 소피아야,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 어머니의 흥분된 목소리가 영상통화를 통해 들려왔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내 이야기가 스페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 바르셀로나 신문에 기사가 크게 났어.
화면을 통해 보여준 신문 기사의 제목은 바르셀로나 출신 피아니스트, 한국에서 음악교육 혁신 이끌어였다. 소피아의 사진과 함께 한국에서의 성공 스토리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야. 바르셀로나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 올해 바르셀로나 문화대사로 임명하고 싶다고 해. 소피아는 깜짝 놀랐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고향에서 이런 인정을 받게 되다니.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이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으로 소피아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간 것이다. 남산타워 아래 한적한 카페에서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소피아, 우리가 함께한 지 2년이 되었네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저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평생요. 도윤이 작은 상자를 꺼내 무릎을 꿇었다.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였다. 소피아,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소피아는 너무 감동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네, 네,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남산타워의 야경이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약혼 소식을 들은 가족들과 친구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다. 특히 혜인을 비롯한 스튜디오 학생들은 가장 기뻐했다. 선생님, 정말 축하해요. 언제 결혼하세요? 혜인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가을쯤 생각하고 있어. 2월에는 바르셀로나에서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소피아의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마중 나간 소피아는 1년 반 만에 가족을 다시 만나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정말 보고 싶었어. 어머니가 소피아를 꼭 안으며 말했다. 아버지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다.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내다니. 부모님은 한 달간 한국에 머물렀다. 소피아는 그동안 자신이 다녔던 모든 곳들을 부모님께 보여드렸다.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운영하는 스튜디오까지.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그리고 내가 만든 이 공간. 정말 특별해. 아버지가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부모님은 도윤과도 만났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색했지만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가 있어서 금세 가까워졌다. 도윤이 바이올린으로 스페인 곡을 연주해드리자 어머니는 깊이 감동했다. 소피아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마음이 따뜻한 청년이야. 3월에는 부모님이 소피아의 수업을 참관했다. 특히 혜인의 연주를 듣고 크게 감동했다. 이 아이가 소피아가 자주 이야기하던 혜인이구나. 정말 실력이 뛰어나네. 아버지가 말했다. 혜인도 소피아의 부모님을 만나서 기뻤다.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동안 특별한 공연도 있었다. 스튜디오에서 가족 음악회를 연 것이다. 소피아와 도윤의 연주는 물론 혜인을 비롯한 학생들의 연주도 있었다. 마지막에는 소피아가 부모님을 위해 특별히 연주한 곡이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주 불러주시던 스페인 자장가를 피아노로 편곡한 것이었다. 연주가 끝나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소피아를 껴안았다. 고마워, 딸아.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멀리 와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다. 부모님이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기 전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소피아야, 우리도 매년 몇 달씩은 한국에서 지내고 싶어. 어머니가 말했다. 정말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도윤군 같은 좋은 사위를 두고 싶기도 하고. 4월에는 혜인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다. 바르셀로나 음악원에서 특별 장학생으로 초청한 것이다. 선생님,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바르셀로나 음악원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혜인이 편지를 들고 뛰어왔다. 정말? 축하해, 혜인아. 선생님의 고향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소피아는 뿌듯했다.
자신의 학생이 자신의 모교에서 공부하게 되다니. 그것도 장학생으로. 여름에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소피아와 도유는 한국과 스페인의 전통을 모두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계획했다.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모두 입고 싶어요. 그리고 스페인 전통음악과 한국 전통음악도 모두 들려주고 싶고요. 소피아가 말했다. 9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찾아왔다. 장소는 서울의 한 전통 한옥에서 열렸다. 바르셀로나에서 온 소피아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한국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참석했다. 결혼식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한국 전통 혼례로 소피아는 아름다운 한복을, 도유는 한복을 입었다. 전통적인 패백 의식도 거행했다. 두 번째는 서양식 결혼식으로 소피아는 웨딩드레스를, 도유는 턱시도를 입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온 신부 친구가 플라멩코 기타를 연주했고 도윤의 친구들이 한국 전통악기로 축하 연주를 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소피아와 도윤이 함께 연주한 특별한 곡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작곡한 두 마음이 하나 되어도스 CORAGONES 어날르머라는 곡으로 스페인어와 한국어 가사가 교대로 나오는 특별한 곡이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네요. 정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 주었다. 혜인을 비롯한 학생들도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다. 특별히 혜인은 축하 연주로 소피아가 처음 가르쳐준 스페인 곡을 연주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소피아와 도유는 신혼여행으로 스페인을 방문했다. 바르셀로나에서 소피아는 도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었다. 처음 피아노를 배웠던 음악원, 가족과 함께 산책했던 공원, 그리고 보헤미아 레스토랑까지. 여기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에요. 한국인 부부를 만나서 아리랑을 연주했던 소피아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그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네요. 정말 운명적이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한 달을 보낸 후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혜인이 바르셀로나 음악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다. 선생님, 정말 합격했어요. 내년 9월부터 바르셀로나에서 공부하게 되었어요. 혜인이 기쁨에 넘쳐 말했다. 정말 축하해, 혜인아. 내가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니 선생님도 정말 뿌듯해. 10월에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다. 소피아의 부모님이 한국 거주 비자를 받아서 매년 6개월씩 한국에서 지내기로 한 것이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네요. 소피아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해 연말,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세 번째 해를 마무리하며 깊은 감사를 느꼈다. 절망적이었던 바르셀로나에서의 시작이 이렇게 완벽한 행복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남편 도윤, 멘토이자 동반자인 정지연, 자랑스러운 제자 혜인, 그리고 이제 한국과 스페인을 오가며 지내게 될 부모님까지. 음악을 통해 만난 모든 인연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고 있었다. 2026년 소피아의 한국 생활 4년차가 시작되었다. 이제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진정한 고향이 되어 있었다. 바르셀로나 앤드 서울 뮤직 스튜디오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혁신적인 음악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본원인 마포구 외에 강남과 분당에도 분원을 열었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 전국의 학생들과 만나고 있었다. 무엇보다 특별한 것은 국제적인 네트워크였다.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심지어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에서도 소피아의 교육 방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소피아, 부에노스아이레스 음악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름에 마스터 클래스를 해달라고 하네요. 도윤이 이메일을 확인하며 말했다. 정말요? 남미까지? 소피아는 놀라며 기뻐했다. 스튜디오의 학생들도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혜인은 바르셀로나에서 공부한 지 6개월 만에 유럽 청소년 콩쿠르에서 입상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여기서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깨닫고 있어요. 혜인의 영상 메시지였다. 새로운 학생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재능들이 있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찾아왔다. 소피아의 경험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선생님도 외국에서 와서 성공하셨으니까 저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필리핀계 학생이 말했다. 물론이야. 음악에는 국경이 없어. 중요한 건 마음으로 느끼고 정성으로 연주하는 거야. 3월에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서울시와 바르셀로나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소피아가 두 도시 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임명된 것이다. 음악으로 연결되는 서울 마이너스 바르셀로나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상호 교환학생과 문화교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피아가 발표회에서 설명했다. 첫 번째 교환 프로그램으로 서울의 학생 10명이 바르셀로나로, 바르셀로나의 학생 10명이 서울로 오게 되었다. 소피아는 양쪽 모두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다. 여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소피아가 임신 소식을 발표한 것이다. 여러분, 저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소피아가 스튜디오 학생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발표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특히 바르셀로나에 있는 혜인은 영상통화로 선생님, 정말 축하해요. 아기도 분명 음악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임신 중에도 소피아는 활발하게 활동을 계속했다. 다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교육과 공연을 병행했다. 9월에는 바르셀로나 앤드 서울 뮤직 스튜디오 3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렸다. 이번에는 더욱 특별했다. 바르셀로나에서 혜인을 비롯한 교환학생들이 참여하고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배출한 우수한 학생들이 모두 참가했다.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소피아와 도윤,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된 바르셀로나의 혜인이 함께 연주한 3중주 마이너스 시공간을 넘나드는 선율이었다. 최신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연결된 연주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물리적인 거리는 음악 앞에서 의미가 없어졌네요. 한 관객이 감탄하며 말했다. 12월 소피아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 이름은 루나 마리아 강루너 마어 캥으로 지었다. 루나는 스페인어로 달을 의미하고 마리아는 소피아의 어머니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다. 우리 딸도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자라나겠네요. 도윤이 갓난아기를 안으며 말했다. 그래요. 루나가 자라면서 스페인어, 한국어, 영어를 모두 배우고 음악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7년이 되면서 소피아의 삶은 더욱 풍성해졌다. 육아와 함께 스튜디오 운영, 국제 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새로운 교육 방법 개발까지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을 보냈다. 특히 루나가 태어난 후 소피아는 음악 태교와 유아 음악 교육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직접 경험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기들도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루나를 보면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소피아가 유아 음악 교육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봄이 되자 혜인이 바르셀로나에서 일시 귀국했다. 2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이제 성숙한 음악가가 되어 돌아온 모습이었다. 선생님,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혜인이 말했다. 뭔데? 선생님처럼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일이요. 저도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싶어요. 소피아는 감격했다. 자신의 첫 번째 제자가 이제 동료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정말 기뻐. 혜인아, 환영해. 혜인의 합류로 스튜디오는 한층 더 다양해졌다. 이제 한국, 스페인, 그리고 유럽의 다양한 음악 교육 방식을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여름에는 더욱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제1회 국제 청소년 음악 캠프였다. 한국, 스페인,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마이너스 유럽 각국에서 온 청소년 음악가들이 2주간 함께 생활하며 음악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었다.
음악은 세계 공통 언어예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음악 앞에서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소피아가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했다. 캠프 기간 동안 학생들은 각국의 전통 음악을 배우고 함께 융합작품을 만들었다. 마지막 날 발표회에서는 정말 놀라운 작품들이 선보였다. 한국의 아리랑과 스페인의 플라멩코, 일본의 사쿠라와 중국의 전통, 선율이 하나로 어우러진 작품을 들으며 참석한 학부모들과 교육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음악 교육이에요. 한 음악 평론가가 평했다. 가을이 되면서 소피아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유네스코에서 음악을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 프로그램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위촉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가족과 스튜디오를 두고 너무 많이 여행할 수는 없어요. 소피아가 도윤과 상의했다. 괜찮아요?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루나도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소피아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외 출장을 가기로 했다. 12월 루나의 첫 돌잔치가 열렸다. 한국 전통과 스페인 전통을 모두 담은 특별한 파티였다. 한복을 입은 루나는 정말 사랑스러웠다. 돌잔치에서 루나는 여러 물건 중에서 피아노 건반을 잡았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다. 역시 엄마 아빠를 닮았네. 혜인이 웃으며 말했다. 아직 어리니까 뭘 좋아할지 모르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든 지지해 줄 거예요. 소피아가 말했다. 2028년이 되면서 소피아는 한국 생활 5년을 맞았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국어도 유창하고 한국 음식도 잘 만들고 한국 문화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바르셀로나 앤드 서울 뮤직 스튜디오는 이제 아시아 최고의 국제음악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전 세계에서 견학을 오고 교육 방법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소피아 씨의 교육 철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지연이 말했다. 봄이 되자 특별한 소식이 있었다. 소피아가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것이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음악 교육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시장이 시상식에서 말했다. 소피아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어요. 이제 저도 한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름에는 루나가 걸음마를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피아노 소리에 맞춰 몸을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정말 음악적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도윤이 기뻐했다. 아직 어리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요. 그냥 음악을 즐기게 해주면 돼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다. 가을에는 소피아의 자서전 출간 소식이 발표되었다. 바르셀로나에서 서울까지 마이너스 음악이 만들어준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소피아가 출간 기념회에서 말했다. 책은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동시 출간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연말이 되면서 소피아는 지난 5년을 돌아보았다. 바르셀로나에서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음악 교육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 그리고 함께 꿈을 이뤄가는 동료들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도윤이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도 기쁜 시간도 모두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준 거죠.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소피아는 감사의 인사말을 했다. 음악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제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루나가 소피아의 무릎에서 옹알이를 하며 웃었다. 마치 엄마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그날 밤 소피아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다. 처음 한국에 와서 연주했던 아리랑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리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바르셀로나의 추억,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모든 것이 음악 속에 녹아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도윤이 조용히 다가와서 소피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행복해요? 도윤이 물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음악이 저에게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럼 내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보았던 그 야경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이제 이곳은 그녀의 진정한 고향이었다.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대했다. 음악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하루를. 그리고 음악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미래를. 바르셀로나에서 시작된 그녀의 여행은 서울에서 새로운 완성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음악이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며 사랑과 꿈을 전파하는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소피아 마르티네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바르셀로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시작된 그녀의 음악 여행은 서울에서 새로운 꽃을 피웠고 이제 전 세계로 그 아름다운 선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음악에는 정말 국경이 없으며 사랑과 열정만 있다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